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나에게 맞는 견종 찾기입니다. 영화나 방송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이미지만 보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폭발하는 친구도 있고 예쁘긴 하지만 털을 365일 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반려견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에 의해 개량되었기 때문에 견종마다 가진 성향과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새, 포유류, 설치류를 잡기 위한 조렵견, 수렵견부터 썰매를 끌고 경비를 서는 사역견, 스스로 생각해 가축을 몰았던 목양견은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들은 활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산책도 자주 해줘야 하고 놀이도 자주 해야 합니다. 다른 견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려견 중에 털이 덜 빠지는 종은 있어도 안 빠지는 종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나마 털이 곱슬거리는 친구들이 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슈나우저, 베들링턴 테리어, 말티즈, 꽃동두 툴레아도 털이 덜 빠지는 대표적인 견종이니 털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반려견의 성격 역시 반려동물 입양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죠. 사회성이 좋고 친밀한 성격이 도드라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보호자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반려견들의 사회성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견종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잘 지낼 공간이 있고 보호자가 잘 핸들링할 수 있다면 대형견도 충분히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믹스견의 특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종끼리의 교배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나 성격을 단정짓긴 어렵지만 부모견이 어떤 종에 가까웠는지에 따라 외모나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믹스견은 유전적으로 질병에 강해 튼튼하고 오래 산다는 장점이 있어요. 각 품종마다 갖고 있는 유전적 질환이 있는데 믹스견은 그 가능성을 적게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아이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외모, 성격을 원하신다면 믹스견을 입양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품종의 특이성은 전반적으로 유전적인 경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반려견의 성향은 경험과 환경적인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견종의 반려견이라고 똑같은 성향이나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특이적인 성향에 의존해서 선택했다가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은 다양한 사연으로 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권을 포기하고 인수되는 경우가 있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구조된 경우는 유실 유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호자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유기된 경우는 시설에 입소 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게 됩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향후 1년 내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 의향을 물어본 결과 82.6%가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호동물의 입양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동물보호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다가 31%, 질병,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입양 방법을 모른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자체는 직영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동물은 기본적인 행동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더 나은 반려동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보호동물의 입양을 고려해 보시고 사전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려견과의 교감을 쌓은 후에 데려오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으로 나와 맞는 반려견인지 알 수 있고 또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어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반려견으로 보호시설의 동물이 괜찮을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호동물은 사회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플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시설에도 여러분과 가족이 될 사랑스럽고 훌륭한 개가 많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일단 무조건 보호시설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보호나 자원봉사를 통해 천천히 다가가셔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정서적 소통과 편견이 사라지는 아주 멋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판매업소, 즉 펫샵에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의 판매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부에 허가증, 요금표가 잘 비치되어 있고 개체 케이지에 품종, 성별, 출생일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이 잘 표시된 곳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입양받을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적혀 있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대한 기준도 적혀 있으니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려동물 분양 후 7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브리더라고 표현하는 동물 생산업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을 생산하는 곳은 부모견에게 정기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 위생관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할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까지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